안녕하십니까. 집에서 꿀 빨고 싶은 홈스파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 페인트 칠을 해볼 예정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실패 사례, 팁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으로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방 인테리어나 이 도배지가 굉장히 좀 올드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살면서 전혀 느끼지 못한 몰딩이나 이런 것들이 극혐하는 원목색, 체리색 이쪽 색깔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색깔로 되었고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친구의 지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냥 화이트로 도전을 해버리겠습니다. 모니터 한 대와 컴퓨터 그리고 게임기 여기 전부에 전에 이 안쪽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다 빼낼게요. 작업할 때 벽면, 천장을 칠하다가 다 묻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 밖으로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냥 가운데다 몰아놓고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먼저 도색에 앞서서 이 벽면에 못자리나 이 패인 것들은 퍼티 같은 것들로 전부 다 이렇게 메워주고 마감 처리를 나중에 사포로 좀 갈아주면서 마감 처리를 먼저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랑 이런 부분, 이런 못자리들 있죠. 이런 못자리들을 먼저 퍼티로 작업을 해서 깔끔하게 평면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사전 작업을 좀 해줘야 합니다. 우드 퍼티 2,000원짜리 하나 구매해 왔습니다.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넉넉하게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너무 많이 짜서 넣으면 저기가 됩니다. 이거 사포로 긁어낼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여기 동봉되어 있는 헤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드 패티를 산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냥 손에 집혔고 다른 게 없어서 그냥 이거 산 거지. 뭐 그냥 자동차용 바데 같은 것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 거 넣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은 그리고 한번 칠을 그리고 나서 동봉된 헤라로 이렇게 긁어줍니다. 이게 나중에는 표면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갖고 되도록이면 균일하게 잘 발라줘야 돼요. 잘 바르지 않아서 드라이기로 계속 달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좀 후회 중입니다. 그냥 종이로 풀칠해서 붙여놓고 도배를 할 거예요. 요거 마르는 동안 여기 이 부분들 여기 카바는 다 떼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붙여 놓을게요. 여기 이제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니까 마스킹 테이프 작업 다 마쳤고 요 밑에 장판도 걷어냈습니다. 왜냐하면 걸레바지가 없는 타입이라 전면까지 모두 다 걷어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말랐어요. 말라서 지금 이거는 400방짜리 사포인데 사포로 가운데를 제외하고 외곽선 쪽으로 살살 문져서 여기 요런 오돌도돌한 부분들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다듬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크게 작업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겉으로 제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것들도 여기 못 자국 피스 자국들도 전부 다 사포 좀 해줬어요. 네, 페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먼저 사용하다가 남은 페인트가 한 절반 정도 남아서 요거를 좀 활용할 생각인데 방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여기를 칠하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석 비율을 원래 제조사에서는 보통 권장하는 게 페인트 1대 물을 한 10% 페인트 양 대비 10% 정도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초막이라 지금 초도라 아직도 안 칠했죠. 처음에 프라이머 작업 겸사겸사 할 거라서
처음에는 한 30% 정도를 유지하고 섞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요 계량컵으로 일정량을 유지해 가면서 2막 할 때는 조금 더 진하게, 마지막 3막 할 때는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만족도가 좋으실 거예요. 작업하다 보면 손에 페인트 엄청 묻어요. 요거 제어가 안 되면 엄청납니다. 이게 너무 묽으면 칠한 것 같지가 않은 것처럼 나오고, 너무 진하면 발림성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먼저 제가 작업하다가 보관해 놨던 건데, 요거 물에 한번 적셔 놓은 거예요. 물에 한번 적셔 놓고 요걸로 넓은 데는 롤러로 작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붓도 마찬가지로 먼저 작업해다가 남은 거 잘 정리해 놨던 건데 정리해 놓길 잘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칠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구석 부분들 있죠. 이런 구석 부분들을 먼저 붓으로 외곽선을 따라서 한번 칠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롤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몰딩 쪽은 전부 다 그냥 대충 칠할 거예요. 나중에 다른 색으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저는 포인트 벽은 없습니다. 방구석도 좁고, 네, 이렇게 붓으로 칠할 때는 좀 진하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다른 데보다 손이 좀 덜 갈궜기 때문에 진하게, 희석을 거의 하지 말고 거의 원액쯤으로 해서 칠을 해주시는 게 손이 덜 갈 겁니다. 아마. 눈물들, 떨어지는 이 물방울들 있죠? 눈물들을 되도록이면 안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작업 후에 눈물이 생겼다 그러면 사포로, 마른 후에 사포로 좀 긁어내서 좀 흉한감이 없어지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칠할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칠해야지 물이 제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가 이렇게 잡고, 붓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칠하면 잠깐씩은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 붓 페인트가 붓 가운데나 밑으로 이렇게 타고 넘어와서 붓 끝으로 페인트가 모여야지 끝까지 발리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 쪽으로 페인트가 넘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붓 파지할 때는 되도록 이렇게 세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을 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로라가 닿지 않는 곳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만 붓으로 먼저 칠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만 칠해 주시면 거의 절반 이상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로라로 덕지덕지 이제 떡칠을 해주면 도색은 금방 끝납니다. 도색이 된다. 페인트 칠은 이렇게 연장대를 연결을 했어요. 마대 개 잘라갖고 여기다가 테이프로 감아갖고 위에서부터 좀 먼 거리까지 한 자리에서 제대로 안 움직이려고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이제 로라 작업을 할 때는 천장부터 이렇게 잔뜩 묻어있는 그 페인트를 바르다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벽면에서 일단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묻혀줘요. 그래서 물기를 좀, 페인트기를 없앤 다음에 이제 조금 여분에 남아있는 페인트로 천장을 좀 칠해줍니다. 근데 천장 칠하실 때는 천천히 돌리세요. 천천히 가셔야지 빨리 끝내겠다고 확 잡아 돌렸다가는 얼굴이 다튑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게 제가 한 손으로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얼굴에 몇 방울 튀어요.
이런 식으로 마저 좀 칠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1차 도색, 1차 페인트 칠을 마친 상태인데 지금 날씨가 많이 어두워져서 2차를 칠하기가 조금 좀 애매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벽지의 모습이 좀 배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외관상으로 봐도, 렌즈상으로 봐도 배어 나와 있는 상태고, 이 상태가 조금 마르면 나아지겠지만 2차, 3차, 2차까지만 칠해도 이 상태에서는 하얀색이 기존 벽지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할 일은 이쪽 몰딩 쪽에 다른 색 페인트로 페인트 마감을 하고, 시간이 된다면 요 벽지, 요 샤시 쪽 색상도 다른 색상으로 좀 칠해 보려고 하는데, 1차를 하고 나서 지금 땀 범벅이 돼 있고, 제가 이제 사실 이 도색을 페인트 칠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상상을 좀 많이 하죠. 좋은 상상만 하게 되는데, 역시 페인트는 정말 하면 할수록 계속 후회가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칠하는 거 정말. 칠하고 나면은 성취감이나 집안일이 깨끗해졌다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좋지만 이 색칠을 할 때의 그 노동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안하고 하실 분들만 도색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땀 범벅돼 있고 지금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도 계속 이어서 나가야겠죠.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하도 좀 걱정이 돼서 요 붓으로 원액으로 여기 일일이 조금씩 리터칭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 이 하얀색, 다른 벽지와 색깔이 좀 다르죠. 이런 프린팅 자국 보이죠? 이 여자의 모습. 여기는 리터칭을 안 한 자리고, 여기는 리터칭을 한 자리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저게 걱정이 돼서 저런 식으로 될까봐 걱정이 돼갖고, 이렇게 원액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리터칭을 해줬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해줘서, 이제는 롤러로 쉽게 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이거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늦잠을 잤는데, 마무리를, 롤러로 조금 더 조져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기존 베이스 벽지가 하얀색이었다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하얀색 페인트로 칠하기에는 부담이 없을 텐데, 기존 벽지가 프린팅 벽지, 그러니까 뭐 까만색이나 뭐 파란색이나 노란색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벽지들에다가 하얀색으로 페인팅을 한다 그러면 요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러 번 덧칠을 해야 될 것 같고, 페인트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아있는 걸로 전부 다 칠을 했는데, 이거 뭐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마르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을 칠했는데 티가 안 납니다. 애초부터 2리터 갖고 여기 방을 전부 다 칠하려고 했던 저희 그 도둑놈 신보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다시 사러 갔다 올게요. 사왔습니다. 바로 0.9리터짜리고 5,000원이네요. 이건 5,000원. 이걸로 또 어떻게 잘 좀 해야 될 텐데, 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제법 하얀색의 모습이 지금 이게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법 하얀색의 모습이 갖춰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이쪽 몰딩이 있죠? 상단의 몰딩. 저는 이제 걸레바지가 없는 관계로 몰딩만 칠하면 되는데, 몰딩을 이 작은 붓으로 좀 칠해보려고 합니다. 색상은 먼저 사놓았던 게 좀 남은 게 있어서, 이렇게 무슨 색상이냐면 실버 그레이예요. 실버 그레이
색상을 이게 어떤 요 색상이에요. 요 색상. 이게 색상이 약간 좀 모던한 색상인데 이 색상으로 좀 어둡게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디테일과의 싸움입니다. 이 작은 붓으로 겉 외곽선부터 조금씩 칠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다 칠할 거예요. 칠하고 나서 가운데 큰 붓으로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다 칠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겹기도 하고 칠하다 보면 대충 이렇게 넘어 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넘어 타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여기서 좀 지루하다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좀 후회하니까 칠할 때 좀 시간을 두고 지겹더라도 목이 아프더라도 꾸준히 칠해서 마감을 하는 게 나중에도 훨씬 더 뿌듯함을 안겨주기 때문에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몰딩을 칠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 큰 붓 있죠, 큰 붓. 큰 붓으로 되도록이면 좀 커버링을 많이 하시는 게, 많이 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칠을 하면서 정말 자신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 이 천장과 이 몰딩이 맞닿는 부분, 올라타면은 하얀색으로 다시 더 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해서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큰 붓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시는 게 작업 속도나 효율 면에서 굉장히 좀 앞섭니다. 제가 직접 칠해보니까 작은 붓으로 일일이 이 작은 이 맞닿는 부분을 칠을 하려다 보니까 이 붓 자체가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있는 페인트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페인트 통과 찍어서 다시 바르고 찍어서 바르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팔도 아플 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리고 보니까 이거 큰 붓으로 칠해보니까 잘 칠해집니다. 경계선만 잘 타고 간다 그러면 잘 다만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가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칠해주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나온 자리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세밀하게 보면은 티가 조금은 날 수 있지만 멀리서 보면 전혀 티가 안 납니다. 물론 이걸로 칠했습니다. 넓은 걸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큰 걸로 먼저 작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자신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남겨놓고 나중에 작은 붓으로 덧칠을 해서 살짝 이렇게 칠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속도 면에서는 좋다. 그리고 디테일 차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쪽 몰딩도 다 칠해진 상태입니다. 위쪽 몰딩을 다 칠했고, 이 부분적으로 보시면 조금씩 배어나오는, 기존 그 벽지가 배어나오는 모습 군데군데 좀 있긴 있어요. 이런 데도 보시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배어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붓으로 좀 덧칠을 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세 번째 도색을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이 샤시죠. 샤시 색상도 다른 색상 따로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칠해주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네, 드디어 페인팅이 끝이 났습니다. 징그럽습니다. 하얀색 색상도 잘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창틀이 스틸 그레이라는 색상인데 생각보다 색이 잘 나와서 좀 뿌듯합니다. 색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마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거 제가 시간을 만 이틀 걸렸는데, 요거 전문가가 아니면 저처럼 초보자가 집에서 무턱대고 꿈과 희망을 갖고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페인트 칠을 접근하시다 보면 시간이 쫓기면 망합니다. 평생이 아니고 다시 재도색이나 도배를 하기 전까지 보면서 계속 자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만 꼭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초보자가 도색을 한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끊어지고 손이 굳은 살이 박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페인팅을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뿌듯해요. 사실 하고 나면 뿌듯한데 하기 전에는 정말 욕 나옵니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그냥 도배를 하다가 아니면은 뭐 돈을 주고라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페인팅이 저거 같아요. 페인팅의 매력은 하고 났을 때의 이 성취감과 뿌듯함과 아름다움을 이 여유로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에서 개고생하면서 손가락 부러뜨고 굳은 살 벗기고 발바닥 짓눌려 가면서 페인팅을 마치고 성취감을 잠시나마 느끼고 있는 홈스파나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옮기고 깨끗하게 정리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뭐 벽지만 좀 색깔 바뀌었습니다. 근데 장판이 되게 거슬리네요. 장판을 다음에 시공할 때는 장판 마룻바닥을